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동길 선생님 말씀 뒤에 나오면은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모든 선생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달궈놨는지 이 자리가 뜨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열기를 느낍니다. 사실은 저는 이 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드려야 될 말씀도 크게 틀로 봐서는 김동길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틀 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선생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제가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또 아주 제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잘 다듬어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감동과 감격 이걸 느끼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 얼마나 제가 보탬되는 말씀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 뒤에 여러분이 훌륭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에 제가 저축이 되지 않도록 그런 뜻에서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천안함 사건이 난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북한이 일을 저지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 느낌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또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남북 대화에 종사하고 남북 관계를 다루면서 그동안에 북한의 행태를 봐온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저지른 일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보다 더 크거나 적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크게는 6.25 사전 때부터 6.25 전쟁으로부터 비롯해서 68년에 가령 1.1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어느 사건 하나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사실은 이 문제가 1970년대 초기에 남북대화를 시작할 때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께서 우리 대표단을 끌고 또 그 이전에 평양 가서 이 김일성, 김영조와 얘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서 이우락 씨가 강조했던 것이 6.25 전쟁 문제였습니다. 왜 이분이 6.25 전쟁 문제를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분 판단이 그거죠. 남북 간의 통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면은 상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상호 신뢰 문제에 정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은 쪽에서 적반하장으로 상대편이 그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가 조성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역점을 둬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우락 씨를 만난 김영주는 처음에는 끝내 6.25는 북친다라고 버텼죠. 그런데 1972년 5월 4일 밤에 친산에 든 이우락 씨를 그야말로 부드럽게 해가지고 자기 내각 수상실로 끌고 가서 이제 처음 대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 김서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남쪽에서 자꾸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겁을 내는데 가서들 얘기하셔. 6.25 전쟁 다시 안 일어난다. 내가 그러더라고 얘기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을 일으킨 자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나고 그런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이자가 한숨을 더 떠서 내가 사실은 박 대통령한테 미안한 일이 있다. 뭐냐? 그 남쪽에서 1.2 사태라고 그러던가 그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고 그러던가 그거는 사실은 나는 전혀 모르게 일어난 일이요. 나도 모르고 당도 모르게 당내 좌경 맹독 문자들이 그런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무력 부장, 정찰국장, 당 비서다 철칙을 씌워서 딴일을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말하자면 해명 아닌 해명,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우락 씨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한 너스레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금도 6.25는 북침을 주장합니다. 또 1.24 때도 남조선의 무장 애국 세력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지금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 뒤에 가령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가을기 8.8기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란군 사건이라고 큰 사건이 있었죠. 어느 것 하나 북한이 일으키고도 북한이 그걸 시인한 적이 없고 북한이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객관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안함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뒤에 저를 답답하게 만든 것은 정부의 고위층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대통령께서 이해단과 이해측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남이 객설이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엄정한 이 조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군인이 아니라 민간에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조사단장을 맡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두 쪽이라서 중간이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편 사람이 있고 북한 편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는 중간 사람이 없어요. 어느 사람을 가지고 이 양쪽으로 편애가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함체를 인양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령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제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북한이 했다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체를 인양해서 함체 검사를 해보면은 북한의 손에 있는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저보다 이 세상을 더 오래 사는 선배들께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안함이 원인이 없이 일어난 사고였습니까? 원인이 있고 그때 그 상황 그 지점에서는 북한의 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우리가 검사를 보면 검사 결과가 북한의 소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거의 99%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그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올 때 대비한 사건 처리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만 작가 김동수 선생님이 참 아주 교훈적으로 말씀하셨죠. 저는 조금 직설적으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남북 간에 이런 불상사가 끊임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사건들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